슬슬 이제 내 기준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다듬고 깎으려고 하죠. 안녕하세요. 기억니은 디글리엘 시즌2 진행을 맡고 있는 데인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화네요. 기억 고백으로 5월 17일 시즌2 첫방을 시작한 지 대략 반년 정도 됐는데, 우선 13화 표현편이 나가고 최종화까지 공백이 좀 길었죠. 그간 시즌1의 하이라이트를 간간히 올리면서 편집자의 생존 신고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이 공백의 이유와 사죄의 말씀은 회차 끝나고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저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마지막 화를 찍게 되네요. 절기상으로는 입동이 지났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처음엔 필연적으로 각자의 연애 스토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얘기가 필요한 주제여서 저나 딘도 그렇고 게스트들도 그렇고 나오길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빗한 영역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또 게스트들이 나름 꿀잼과 드립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관종기도 있었던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 사방이 다 조용하죠. 딘도 그렇고 게스트로 섭외할 만한 분들도 그렇고 다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시즌2의 마무리를 지으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나와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딘과 게스트의 재치 있는 입담을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딘이 이렇게 소개 멘트 이후에 콘텐츠 큐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해야겠네요. 저는 요즘 틈틈이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영드라고 하죠, 영국 드라마를 챙겨봤어요. 피키 블라인더스랑 보디가드를 봤는데, 좋았던 점은 일단 미드나 한국 드라마처럼 분량이 길지가 않아요. 영드는 보통 6화, 셜록 같은 경우에는 시즌 하나가 3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정주행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의 톤이 되게 쿨톤이에요. 영국 특유의 흐린 날씨에 기인한 것 같은데, 그게 또 밤에 혼자 불 끄고 보기에는 적당한 긴박감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매력 있는 배우 찾게 되는 건 덤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즌2의 마지막 자음은 히읗이죠. 히읗. 주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2 연애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후회입니다. 연애를 하는 도중이나 끝난 후에도 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후회죠. 참으로 시원섭섭한 양면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저 혼자 녹음을 하는 관계로 적당한 선에서 토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너에게 받기만 하려 했던 거. 이게 또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이게 안 그래야겠다 싶으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연애하면 이런 걸로 나의 행복감을 채워야지 했던 것들이 되려 이제 그걸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래서 지난 연애를 돌이켜 후회할 때 꼭 이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했던 거.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사실 사람이란 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래 어느 정도 이것까지는 맞춰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슬슬 이제 내 기준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다듬고 깎으려고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대로 저 사람의 평생을 살았고 나는 나대로 나의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사실상 불가한 것이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고 나면은 사람 바꿀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후회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모든 다툼의 이유를 너로 만들었던 거. 이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좀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도 내가 잘못한 케이스일지라도 그래서 저 사람도 일말의 원인 제공자지 않을까 하면서 어떻게든 다툼의 이유를 양분하려고 했던 그런 나의 간악한 마음, 후회로 남는 것 같습니다. 4번, 너와의 추억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추억이란 게 단어가 좀 거창하긴 한데 되게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도 잘 아기자기하게 만들면 추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추억을 거창하게 딱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나 사는 거에 바빠서 그거를 아예 접근이나 시도조차 잘 안 하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나살기 급급한 거에 맞추다 보니 이 사람과의 추억 쌓기나 만들기가 되려 이제 짐처럼 느껴지고 너무 버겁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이로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것만을 이유로 밀어두기가 좀 그런 게 또 뭐 전쟁통에도 사랑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또 어느 정도 의지와 행동으로 커버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미루다 보면은 점점 큰 짐처럼 느껴지면서 그간 못했던 게 나중에 후회로 밀려오기도 하죠. 5번째, 옆에 있을 때 내 사랑을 모두 표현하지 못한 거. 이거 4번과 괴가 같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랑 표현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뭔가 거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작게 뭐 스치듯 알콩달콩 일상적으로 하는 거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일상적인 것들이. 근데 그런 데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지나고 보면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6번, 자존심 때문에 너를 잡지 못한 거. 그렇죠? 자존감은 없어도 자존심은 끝까지 남아있는 게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은데 사랑을 할 때 제일 지나고 보면 무의미한 게 또 내 자존심 한가득 챙기려고 하는 게 제일 미련 남고 후회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연애를 할 당시에는 또 내 자존심, 그 일말의 자존심은 또 포기가 안 되고 이러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잡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7번, 이제야 너 없으면 안 되는 날 알게 된 거. 이거는 좀 공감이 안 되는데 뭔가 못 해준 거나 이런 거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미련으로 남는 거는 좀 약간은 구질구질한 느낌? 지나고 그런 것까지 하면은 그 사람한테 되려 더 미안한 케이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잘 지내길 뭐 바라는 그런 마음 정도? 거기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째로 조사한 거는 모태솔로 116세 할머니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있다는 꼭지를 발견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2013년 기사인데요. 브라질의 알렉산드리아나 데 올리베이라라는 분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최고령자 중 한 명인 이분은 이성을 사귀어보지 않은 이유로 아버지를 들었는데요. 사귀는 사람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반대할까 걱정해 결국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기준이 깐깐하고 굉장히 센가 봐요. 이 116세 알렉산드리아나 데 올리베이라라는 분에게 강력한 트라우마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집에 소개 왔는데 아버지가 반대할 그 모습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걸 이유로 단 한 번도 평생을 연애를 안 해봤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길래. 저희 아버지도 한 무서움하지만 이런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올리베이라의 데모가 결혼을 하면 후회할 일만 생긴다며 독신을 권유한 것도 그가 연애를 꺼리게 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콤보로 날 길러주신 데모님이 후회할 일만 생긴다. 결혼 절대 하지 마라. 또 이게 나 혼자 생각을 정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게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가 2건이나 있으면은 나만은 다르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행복은 남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평생 혼자 지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네요. 수십 년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장인이라는 칭호가 붙지 않습니까? 116년이면은 뭐 이분은 뭐 모태솔로 이런 거보다 솔로 인생 명장인, 뭐 절대 장인, 뭐 요 정도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요즘은 심심치 않게 비혼주의자나 뭐 자발적 솔로 메타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아마 자발적 솔로 메타를 타게 된 구조적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혼이나 연애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나의 힘든 것에서 그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더 소중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잠정적으로 안 하거나 포기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합리성에 기반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3번째는 연애 초에 너무 잘해주면 손해일까요? 라는 것을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거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주시는 연애과학 너무 사랑합니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여자분의 사연이에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첫 남자친구고 사귄 지는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희는 연애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쁘게 만났답니다. 제 전공이 교육학, 심리학이라서 첫 연애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게 많았거든요. 전형적인 연애를 글로 배운 타입의 사람인 것이죠. 초반에는 제 나름대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책에 나온 대로
화가 나도 일단은 참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대화로 풀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고쳤으면 하는 습관이 있어도 남자친구가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덕분에 저희는 다른 또래 커플보다 덜 싸웠고 예쁘게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만족했죠. 하지만 지금은 약간 후회가 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나랑 있을 때만 담배 안 피우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담배를 끊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가 잠을 많이 자면 예전에 많이 피곤했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종일 자네? 이제 그만 좀 일어나지? 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면 남자친구는 제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제가 진심으로 서운해하면 남자친구도 미안해하고 잠깐은 노력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대로더군요. 물론 지금도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해요. 아직도 설레고 매일 만나고 싶고 항상 연락을 기다리는데 요즘은 밤에 혼자 울기도 하고 같이 있다가도 울컥해서 우울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연애 초반에 너무 책처럼 한 건가? 좀 이기적이었어야 하나? 라는 후회가 들어요. 서운한 점을 얘기하고 싶어도 제가 울면 남자친구가 미안해하면서 같이 울어서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저희 커플 이대로 괜찮을까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사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되는 게 진짜 그간 연애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뭔가 포기하거나 이제 기대치가 더 낮아지는 모습들만 보였으면은 이런 마음의 발전이 오히려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무언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뭐 나랑 있을 때만 담배 안 피우면 되지가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끊으면 안 되나? 라든지 뭐 그런 게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점점 더 좋고 우리가 괜찮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기대감으로 발현이 된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자연스레 들었던 게 좋은 연애로 잘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에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해서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했다가 이제 둘 사이가 안정이 되면은 또 나의 일상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나의 나머지 이외의 부분들. 그 과정에서 이 사람 처음엔 안 이랬는데 같은 게 눈에 띄니까 좀 실망을 하거나 놀라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런 거는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단 지르듯이 하면은 100% 싸움이 나고 초반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 사람의 기본값은 아닐 것이다를 좀 더 인정을 더 하면은 그리고 분명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나한테 생각하는 그런 입장도 또 있을 거거든요. 만약 남자분이 여자분을 볼 때.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변했다고 말하는 순간 뭔가 되게 싸우자는 말 같거든요. 약간 듣기 싫은 화법 중에 하나기도 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뭔가 눈에 띈 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냥 쓱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유를 같이 엮어서 말이죠. 건강에도 진짜 안 좋다는데 담배 생각이 나면은 담배 피지 말고 나랑 같이 뭘 한다든지 뭐 그거에 신경 쓸 시간을 나와의 무언가로 더 치환하게끔 내가 같이 액팅을 해주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너 왜 이거 안 고쳐를 따지기 전에 무언가 내가 슥 플랜을 짜서 나와 의미 있게 보내는 걸로 그냥 확 채워버리면은 슥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뭐 저라면 그런 방법을 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 연애라는 게 또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야 솔루션을 드린다고 드려도 바로 적용이 안 되거나 막 겉도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연애 너무 예쁘게 잘 하신 것 같고 이 마음만 쭉 이어가시면은 뭐 남자친구분도 이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러면 놓친 상대방이 가장 생각나는 순간을 조사했는데 주변 커플을 보거나 결혼식 시즌이 될 때 주변에 또 이렇게 잘 살고 있거나 또 이런 게 요즘은 접하기 쉬워요. 왜냐면 SNS도 많고 낭낭하고 행복하게 사는 커플들을 이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타임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3번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을 때. 이런 거는 저는 말로만 들었지 제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정도는 아니어도 특정 부분에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만난 누군가와는 이 얘기가 정말 잘 통했는데 지금 만나는 분도 물론 좋지만 딱 이 부분에서 예전에 그 사람만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때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기억니은 디글리엘의 시즌2도 어찌저찌 마무리가 정말로 어거지로 된 것 같습니다. 혼자 진행해서 되게 마도 많이 뜨고
공백이 길었죠. 저도 방송 마이크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지금 적응이 잘 안 되네요. 후토크 주제로는 사실 딘에게 후회가 남지 않을 연애란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웃기게 자문자답을 하자면 후회가 남지 않을 연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무언가 후회할 거리는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내가 자각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일은 지난 일이잖아요. 뼈에 사무치게 곱씹는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후회를 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저처럼 후회나 염려가 많은 분들은 만약 나라는 사람이 그간 이렇게 쭉 살았으면은 그걸 솔직히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연애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민이나 염려로 자신을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신 분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무참히 청산하라는 뜻은 아니고 나랑 오롯이 대화할 시간을 먼저 벌고 새로운 마인드로 나와 주변을 만들어가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를 하자면 후회가 남지 않을 연애란 없으니 후회가 두렵다면 연애에 대한 생각을 일단은 대차게 접자라는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1부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시즌2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